안녕하세요. 네, 신사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월계동에는 그 다가구 주택 때문에 전화드렸거든요.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주소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주소요? 네, 노원구 월계동 네, 26-12호. 11호. 그러면 다가구 주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통건물 하나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예, 예. 거주도 하고 계신가요? 예, 예. 거주하시면서 그럼 임대소득도 좀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노원구 월계 1동의 26에 11번지 다가구 주택 어떻게 해야 할지 향후 12호요, 12호. 26에 12, 12호. 12호. 예. 알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전망 한번 살펴볼게요.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통화 중에 한번 제가 주소를 찾아봤고요. 네. 여기 석계역 바로 앞에 있는 주택이네요. 예, 예, 6호선 앞에요. 네. 건물을 그 거리비로 한번 보니까 3층, 네. 외관이 3층으로 잡혀 있던데 3층 건물 맞나요? 예, 2층인가요? 반지하가 있고 1, 2층으로 되어 있는 거죠. 1, 2층이요? 예, 예, 예.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2층인데 지금 임대 상황이 어떻다고요? 1층에 네. 그 전세 4천으로 1층에 전세 임대 주고 계시고 예, 예. 4천만 원에 주고 계시고요. 네. 본인도 아까 거주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2층에 거주하시는 건가요? 1층 일부하고 2층 같이 쓰고 있어요. 1층에 일부를 세를 주신 네. 거고 1층 일부하고 2층을 본인이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군요. 예, 예. 네, 거주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얘는 어떻게 보면 그냥 거주용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죠? 네, 오래 살았으니까. 예. 거주하면서 그러면 이제 수익적인 부분보다는 차익적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좋습니다. 거주용이라고 하시니까 이제 차익적으로 봐야 될 텐데 여기 뭐 상황 자체는 너무 잘 아실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광운대 역세권 개발한다라는 소문을 뭐 당연히 들으셨을 거고. 예, 예. 저기서 짚고 넘어갈게. 우리가 흔히 어떤 개발이 있다라, 뭐 개발이 한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개발의 완공 시점을 기점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네. 이 기점 2년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운대 역세권이 지금 뭐 2021년 착공이 들어가서 2024년에 완공이 된다라고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이 기점 2년 전이니까 2022년 정도가 되겠네요. 네. 이 2022년 전후 정도까지는 어떤 게 오르냐면 아파트가 먼저 오르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점을 전후해서 즉 우리 석계 지금 보유한 주식 같은 경우 주택 같은 경우는요. 2024년 완공이기 때문에 2024년을 전후로 해서는 단독 다가구가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이때 가격이 가장 피크가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개발 호재가 있을 때 그 개발에 영향을 직접 받는 기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점 2년 후를 전후로 해서는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이제 소형 주택들 있잖아요.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주택들. 네네. 이런 주택들, 뭐 대지를 지분으로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소형 주택들이 또 이제 가격이 쭉 상승을 하는 그런 형상을 지금까지 보여왔거든요. 따라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주택은 다가구 주택인 거예요. 단독 다가구 주택. 예. 얘 대지가 몇 평이나 될까요? 39평이요. 39평이요. 예. 앞에 집이 그 조그만 골목이 있고 도로변가에 앞에 또 주택이 하나 있던 것 같거든요. 예, 집 앞에. 그렇죠. 그 주택은 대지 면적이 거의 비슷해 보이던데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예, 예, 비슷해요. 예. 그러면 합치면 한 80여 평이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당연히 그러면 우리 주택이 포함된 곳은 단독 다가구 주택이 되니까요. 네. 당연히 기점까지 즉 2024년 전후가 됐을 때 일반적으로는 우리 주택 가격이 가장 피크가 될 건데요. 그 이유를 보면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어떤 개발 호재에서는 먼저 가격을 받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기점부터는 당연히 이제 개발이 완공이 되니까 주변에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고 임대 수요들이 증가하게 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건축업자들, 이렇게 건축업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제 또 이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가 신축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개발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실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건축업자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지역 자체에 당연히 뭐 임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문의 전화가 부동산을 통해서 많이 올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한테. 주택을 팔라고. 당연히 건축업자들의 관심도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기가 이 정도 시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대해서는 어차피 뭐 건축업자가 지으나 자가 신축을 하게 되나, 즉 개통이 되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완공이 되고 나면 그 2년 뭐 그 이후까지는 소형 주택에 대한 일자리가 증대되면서 또 바로 역세권이잖아요. 바로 역 앞이잖아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광운대 역세권이 개발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주택이 이 광운대역 역세권 뒤쪽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역과의 진입이 좀 안 좋다라고 하면 관심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역세권 개발의 한 복판에 바로 역과의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택이 갖고 있는 입지가. 예. 굉장히 저는 아주 알토란 같은 위치에 박혀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제가 건축업자라고 해도 추후에 광운대 역세권이 개발이 완공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석계역에서 바로 이어지는 이 토지들부터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지금 어차피 1층의 일부만 임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을 지금 우리 주택에다가 논할 필요는 없어요, 전혀. 네. 따라서 추후에 차익성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봐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장래 전망은 좋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찌됐든 그리고 이 앞에 아파트들 우리가 흔히 미미삼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차피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가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단독 다가구는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재건축이 된다, 재개발이 된다 그런 거에는 큰 의미는 없고요. 광운대 역세권이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역과의 초근접 거리에 있고 바로 배우는 업무단지가 역세권 개발에서 떡하니 버티고 있을 거니까요. 저는 굉장히 장래성은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드리면 네. 당연히 기점까지 보유. 네. 혹시요. 네. 지금 만약에 이거를 매도를 하고 네. 미미삼을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재미 보시고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재미 보고. 네. 미미삼 재건축이라는 건 네. 시간 싸움이잖아요. 네네. 안전진단 이번에 이제 안 됐지만 예. 추후에도 다시 이제 계속해서 그렇다고 해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 네. 광운대 역세권이 어차피 개발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배후 주택에 있는 배후 주거지인 미미삼도 당연히 재건축 이런 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그 개발의 여파는 받을 텐데 그 개발의 여파를 확실하게 받아줄 곳은 본인이 소유하고 계시는 시청자분이 소유하고 계시는 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미를 한번 보시고 나서 이 기점이 2024년이 되더라도 재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막 진행이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여기서 돈을 한번 버시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10억이 들어가야 된다면 그때는 한 2, 3억만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